12강의 첫 번째 내용은 뭐로 나와 있냐면 wounded planet이라고 해서 상처받은 행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허 소유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긴 하지. 우선 책은 이 책으로 이제 표시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위험을 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물학에 관련된 기술이 뒤에 나와 있었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자, 우선 봅시다. 체크부터 하고 앞쪽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내용은 그냥 설명문의 형태로 좀 나가고 있어. 중간중간에 애매한 어휘들만 내가 소개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다 됐고 4월 12일에 1995년 4월 12일 그리고 the day를 썼지. 앞에 나와 있는 4월 12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라는 동격이야. 1955년 4월 12일 즉 어떤 날인데 그 날이 언젠가 봤더니만 뒤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한 날이야.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 봤더니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던 그날. 지금 전치사로 시작된 부분의 부연 설명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치사구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이제 시작돼. 얘가 주어야. 뒤에 이 백신의 발명가인 조나스 석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제 동사가 나오고 was asked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요청하다가 아니라 질문을 받다야. TV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TV 출연했겠지. 근데 ask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빠지면서 수동태가 됐고 뭐뭐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뒤로 빠진 거야. 여기서 좀 조심할 건 후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맞춰도 안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조나스 석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도 맞추는 게 아니야. 그냥 의문사 그리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동사 간접 의문이야. 이건 누가 백신을 소유하는지 TV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하게도 답한 내용이 있었어. 사람들이죠 라고 대중들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There is no patent 특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Could you patent the sun? 이 paten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야. 특허를 주다라고 하는 것 또는 특허를 내다.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만큼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허를 내는 것이 어려운데 백신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살짝 내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자산이야. 다시 말하자면 it belong 그 백신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해. Who had donated money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 For the public interest 대중들의 여기에 interest는 이익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공공 이익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 요 지문은 어떤 형식으로 좀 되어 있냐면 큰 따옴표를 표시해 준 게 있고 큰 따옴표를 표시 안 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언급한 거나 비슷한 것 같지. 왜 이런 표시를 썼냐면 이 글쓴이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말은 그대로 인용을 했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기는 한데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요 글쓴이가 좀 요약해서 쓴 거야. 그래서 여기는 큰 따옴표를 안 쓴 거야. 뒤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그러면 요 문장을 봤을 때 대중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요 사람들 거냐? 이건 아니고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대중들이니까 역시 이것도 대중들에게 속해 있는 거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본 거야, 이 사람은. 이 서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좀 가엽게 여겨졌대. PT라고 하는 것이 동정하다, 가엽게 여기다라는 걸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공공의 어떤 재산으로 여겼거든.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 뒤에 바로 나오지. 그 사람이 could have earned, 벌 수도 있었는데 70억 달러를 벌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의 백신이 뒤에 특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꽤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좀 궁금해서 찾아볼 수도 있을 건데 백신을 어떻게 우리 몸에 집어넣었을 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좀 알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세균학과 역병학 등의 예방의학을 연구하여 1953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포르말린으로 죽인 다음에 백신을 주사하면 소아마비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름을 Salk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한 불활성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해.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 백신을 맞는 거잖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는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 몸이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생바이러스를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야.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얘가 사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체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서는 여전히 얘를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서 면역작용이 발생을 해.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야. 하지만 바이러스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는 못하지.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야. 원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역시나 문법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하고. 많은 걸 알아야 돼. 배경지식을 꽤 많이 가지고. 이 사람의 태도, 뭐에 대한 태도냐면 특허를 내는 것에 대한 태도. 근데 사실 이걸 잠깐 보면 페이턴트라고 하는 단어가 특허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그냥 명사 쓰면 되지. 굳이 왜 ing를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걸 잠깐 궁금해 볼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언급하는 거는 특허를 내는 그 과정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했던 것들이야. 단순한 특허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동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를 쓴 거다. 하지만 특허에 관한 이 사람의 태도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동재산으로 바라보는 어떤 노력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시대에도 과도한 재산 보호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현대잖아. 현재는 무슨 특허권, 상품권, 지식재산권, 권리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there is a new interest, 새로운 관심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지. 어디에 대한 관심이냐면 open source라고 하는 보통 공개된 소스 정도로 보지. 그리고 access라고 하는 접근. 뒤에 지구 공공재. 이건 다 설명할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 공유 자원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자면 개인적인 것을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이긴 하겠지만 이런 시대이긴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여기에도 관심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였고 하나씩 보면 소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어떤 프로그램에 소스가 있어. 그럼 그 소스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는 거야. 그게 오픈 소스라고 보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콤마를 보니까 여기에 오픈 소스is 콤마 액세스가 아니지.
그럼 여기에 sources하고 access는 open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access는 또 뭐냐면 접근하는 거잖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뭐에 접근해서 뭘 사용할 거냐면 정보와 자원에 접근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access라고 하는 건. 그리고 지구 공공재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good스라고 하면 상품으로 알고 있지? 그럼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상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물, 공기, 땅 이런 것들이야. 이러한 것들이 global goods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뒤에 common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공유자원이라고 했지. 요거는 지문에 사실은 모의고사 꽤 많이 나왔어. 앞에 나와 있는 얘랑 뒤에 나와 있는 요 commons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개념으로 가지만 조금 달랐던 건 여기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서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기나 물 같은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공원 또는 도로 이런 것들을 commons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공개되고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요즘에 워낙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유명하지.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이곳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 6월에 결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 하겠다고 결정했냐면 to release, 풀어놓겠다. all of his patents, 자신의 모든 특허를 다 풀어놓겠다라고 했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 풀겠다. 앞에 나와 있는 다 오픈하겠다는 거지. technologic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리더십이 뒤에 특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선두 그룹에 있다라고 하는 거 특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얘 다 풀어놓겠다고 이런 의미로 쓰였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 좀 애매해. 살짝. 거기는 아마 특허가 기술적 리더십의 어떤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특징은 아닙니다라는 걸로. 여기서는 그냥 기술적인 리더십은 특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특허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니고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쓴 거고. 뒤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해석만. 미래에 유지 가능한 운송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서 serve는 제공하다라고 하시면 돼. 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정보와 지식을 모든 우리의 특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내용 전부 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 같지. 근데 큰 따옴표는 여기만 쳤지. 여기 부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이 뒤에 거를 다 특허를 풀겠다라고 했고 이 내용도 일론 머스크의 어떤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왜 여기는 다 큰 따옴표를 안 썼냐면 직접적으로 얘기한 똑같은 내용은 요거고 남아있는 것들은 그 의미를 일론 머스크가 언급은 했겠지만 이 사람이 다 쓴 거야. 그리고 요 안에서 하나 볼 건 transport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운송이잖아. 그럼 운송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이동시키는 거겠고 sustainable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얘는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유지 가능한이라고 하는 거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자꾸 좀 버려.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쓸까라는 거. 친환경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들은 이것도 모의고사 많이 나오잖아. 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유지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써버리거나 파괴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다를 보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쓴 이유가 뭘까 보면 친환경적인 유지 가능한 운송이다라는 거는 이 사람 자동차 회사였잖아.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지.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한 부분이지. 이건 이렇게 해서 1번이 됐고 2번 요 가기 전에 요 단락에 원래 나와 있는 제목은 No Patents. 여기 제목이었어.
이 부분 특허라는 건 없다. 이렇게 된 거였고, 자, 문법 좀 보자. to release부터 좀 보면 여기는 아까 설명했지? decide라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가 된 거고, 그리고 patenting을 쓴 거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쓴 건데 어떤 그 과정, 동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면 돼. 단순한 특허 말고.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could have earned 조동사 다음에 have plus pp는 과거의 추측이지. 그래서 보통은 반대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지. 벌 수도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if라고 하는 요 단어를 기준으로 조건과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과거의 내용이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had pp, 뭐뭐였을 거다. 조동사 have pp. 두 개를 맞춘 거야. 여긴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된 거였고, belonged라고 하는 것은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야.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냥 과거 형태로 돼 있는 거야. 비동사 앞에다 쓰면 안 돼. 여기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의문사니까 which 같은 거 쓰면 안 되겠고,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목적 하나 빠지면서 설명했었고, 동사, 주어 설명했었던 부분. 첫 문장에 대시 두 개가 나왔어. 두 번째 나와 있는 대시를 보면 announce라고 하는 요 단어 뒤에서 문장을 하나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타동사 뒤에 쓸 수 있는 것, 명사 성질의 문장을 이어가려면 접속사 that을 쓴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that은 그럼 어떻게 쓰인 건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뒷문장을 보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뒤의 내용을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얘도 접속사인가? 접속사 that은 무조건 명사 성질이야. 동격을 제외하면. 그러면 지금 이 that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지금 명사 자리가 아니거든. 지금 요 앞에 나와 있었던 the day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어. 시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쓸 때 완전한 문장을 쓰려면 원래는 관계 부사를 쓰게 되겠지. 얘 관계 부사야. that은 관계 부사로서 that도 쓰인다. 그럼 이 자리에 앞쪽이 시간적인 거니까 when을 써도 당연히 맞는 거겠지. 여기까지 해서 문법을 좀 정리하고 2번으로 갑시다. 들어.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책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Future of the Wild라고 해서 야생의 미래. 그럼 야생이다라고 하는 것의 미래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걸 좀 보려고 했던 부분. 여기 보면 뭐 동물들도 나와 있고 스탑. 동물들이 있으니까 잠깐 멈추시오. 야생을 좀 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아. 봅시다. 체크하시고. 멸종위기종 법령 시행에 대한 요 사람, 로브 마셜이라는 사람의 회의, 뭔가 회의적인 모습, 뭔가 기분이 좀 안 좋고 뭔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는 것 같아. 1990년대 초까지 뒤에 decline, 감소, 남서부, 남서 지역에 있는 willow flycatcher, 외울 단어는 아니지? 버드나무 딱새라고 하는 것에 이 감소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1993년에 미국의 Fish and Wildlife Service라고 했는데 다 대문자니까 사실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류, 야생, 관리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 업무를 보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어류와 야생 동물 같은 것들, 야생 뭐 식물 동물, 야생 관리국이 즉 FWS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있어. 뒤에 이거 합시다. listing. list라고 하는 것은 목록에 기입하는 거야. 그래서 목록에다가 넣자. 그걸 우리가 등재하다라는 말을 쓰지. flycatcher이라고 하는 버드나무 딱새를 목록에 넣읍시다. 등재하자. 뭐로써? Federal Endangered Species라고 하는 이 연방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러한 종으로서
이 flycatcher이라고 하는 것을 등재하는 것을 제안했고 또 하나가 더 있네. listing이라는 것하고 designating이라는 요 단어가 또 쓰였어. designate라고 하는 것은 지정하다라는 의미야. critical habitat, 중요한 서식지를 지정하자. 이게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한도 있고 하나는 뭔가 위험에 처한, 위태로운 이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험해. 그래서 얘를 빨리 보존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 보존서식지야. 이렇게 보면 돼. 보존서식지를 지정하자라고 제안했어. 앞에 문장이 다 끝난 거야. 근데 뭔가 명사를 또 쓰고 있지. 이런 게 오늘 좀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이 flycatcher이라고 하는 것을 등재하고 보존서식지를 그리고 지정하는 이러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을 하나 쓰고 콤마를 찍고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서 보통 뒤에 수식어가 붙어 이렇게 쓰면 문장이 다 끝났는데 뒤에 명사를 도대체 왜 썼을까? 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한 단어로 다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즉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뒤에 뭐에서 Under the Endangered Species Act. act는 여기서 법이야. 법. 그래서 법령 정도가 될 거고 멸종위기 종 법령 하에서 즉 여기에 따르는 멸종위기 종 법령 하에 따르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prevents, 막아주는 거야. 피해를 막아주는 것. 뒤에 어디에서 뒤쪽에 나와 있었던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고 막아줄 수 있는 이 법령에 따른 중요한 단계였던 것입니다. 1. 어떤 일인가 봤더니만 writing the rule, 규칙을 쓰는 일. 근데 이 규칙이 어떤 건가 봤더니 등재하는 거야. 새를 등재하는 것. 뭐로써? 위험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새를 등재하는 목록에 기입하는 이러한 규칙을 쓰는 그 일이 이 법령에 따라서 얘네를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등재하는 이 규칙을 쓰는 일이 이제 동사가 등장해. To Rob Marshall이라는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담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설명문의 형태야. 쭉 보면 뒤쪽에는 해석만 쭉 봅시다. Marshall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이 사람은 Yale trained, 예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 그 생물학자야. 예일 대학교에서 훈련을 했으니까 교육을 받은 생물학자인데 근데 with FWS in Arizona라고 해서 이거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된다. 뒤에 거와 함께 일하는 앞에 사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FWS 소속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함께 일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근무지가 된 거고 지금 FWS라고 하는 것이 어류와 야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잖아. 그 애리조나 주에도 FWS가 있을 거고 각 주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에 이 FWS 소속인 예일대에서 교육을 받은 생물학자인 이 사람이 이제 뭐 해가고 있었냐면 어떤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대. disillusioned, 환멸을 느끼다라고 하는 것. 원래는 타동사야. 그래서 이를 붙여서 환멸을 느끼게 되어가고 있었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싫었던 거야. 뭐에 의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행에 의해서. implementation은 이행, 실행이라고 하는 것. 그럼 뭘 실행하나 봤더니만 뒤에 나와 있는 요 법안, 멸종위기 종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들의 전반적인 시행에 의해서 뭔가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라는 것. 왜 그런가 봤더니 이 FWS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치화되어 있었어. 정치적인 모습을 띠게 만드는 것, 정치화하다. 누구에 의해서 그런가 봤더니만 힘있고 moneyed. money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 의미는 없다. 근데 동사에다가 ing나 pp를 원래 쓰게 되는 건데 얘는 그냥 moneyed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돈 많은이라는 의미야.
힘있고 돈 많은 interest. 아까는 우리가 interest를 이익이라고 했었지? 이걸 이익 집단이라고도 하고 이해관계 집단이라고도 해.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는 거. 이걸 이해관계라고 해. 그래서 이익 집단 또는 이해관계 집단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정치화가 된 거야. 그럼 얘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했나 봤더니만 이 집단은 종을 등재하고 그리고 특히나 서식지를 designation, 지정하는 것 이것을 바라봤거든. 뭐라고 바라봤냐면 사업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봤던 거야.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고 어떤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정해버리면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발전을 못 시키니까 돈 못 버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만약 어떤 종이 등재가 돼 하지만 No Critical Habitat이라고 하는 어떤 보존 서식지도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콤마 하나 있고 뒤에 또 콤마 하나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지금 아주 흔한 그런 모습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을 거니까 아니 뭐 그냥 등재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 서식지를 지정해버리면 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뭔가 자꾸 늦추려고 하고 뭔가 회방을 놓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 거야.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앞쪽에 나와 있었던 정치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atmosphere, 어떤 분위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봤더니 이 분위기 속에서는 it was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어려웠어. 누가? 여기에 앞쪽이 저기 이시 가주어, 뒤쪽이 진주어야. 기술적 생물학과 관련된 뒤에 직원. 여기 지금 어떤 기관이니까 이 기관에서 FWS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겠지. 그게 스태프가 된 거고 이 사람들이 생물학에 관련되어서 뭔가 기술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을 거야. 이 직원이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 자신의 완전함을. 원래 integrity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자란 것 없이 완전한 하나의 모습을 이게 integrity라고 하거든. 그럼 요거는 원칙이라는 거하고도 의미가 좀 잘 맞을 수 있어. 원칙은 뭔가 빠지지 않고 하나를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뒤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process, 과정, to list, 등재하는 이 flycatcher이라고 하는 것을 멸종 위기의 종으로 등재하는 이 과정이 199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제안된 규칙은 didn't come out, 나오지 않았어. 1995년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해설지는 조금 바꿨지? 이 말의 의미는 결국 1995년이 돼서야 나타나게 된 것이고 같은 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보통 우리가 쓸 때 it 쓰고 take 쓰고 시간 쓰고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 그래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 구조를 맞춰준 거야. 아주 단순한 일반적인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구조로 맞춰준 것. it 썼고 take 썼고 until 1997이라는 시간 썼고 투동사 원형 썼고 그러면 뒤에 하는데 1997년까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쪽에 뭐 하는데 to produce the final ruling, 마지막에 ruling, 뭔가 통치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1997년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즉 마지막 판결은 1997년에 등장하게 된 거네. to list it, 그것을 등재하는 최종적인 판결은 FWS라고 하는 이 기관은 단지 완성했던 거야. The listing, 그 등재하는 것을
뭐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watchdog. watchdog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단체야. 감시단체 조직인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라고 하는 얘네가 sued them. 그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 자, 여기에 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는데 요 댐이 가리키는 거는 FWS야. 얘네를 가리킨다. 근데 사실 이건 단체 하나잖아. 그럼 여기다 it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받을 때에는 하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그 하나만 갔을 때는 이제 it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모습으로 봐서 뒤에 복수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걸 뭐 문법적으로 쓰는 것도 있어. 뭐 단수, 복수, 뭐 singular,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FWS라고 하는 예를 받아간 거야. 요 dam이라고 하는 것.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왜 썼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 뒤에 나와 있었던 감시단체가 고소 안 했으면 이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이 부분.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내용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FWS라고 하는 이 기관이 제안했던 게 두 개가 있었어. 등재하자. 뒤에 지정하자. 이거였지? 지금 등재는 했지.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랬으니까 completed. 그러면 지정은 안 나왔어. 지문에 안 나왔다. 지정이 되었다는 없어. FWS가 이 보존 서식지라고 하는 것을 지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1995년에 지정이 됐대.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내용일치 불일치는 이 지문 안에 없는 건 다 틀렸다고 보는 거야. 그건. 그리고 문법적인 것들을 좀 체크할게. 여기에 투동사 원형은 아까 구조 연결해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는데 여기에 가주어지만 어쨌든 주어고 비동사 보충하는 말 다 써서 완전한 문장이 됐네. 그리고 앞쪽이 공간적인 의미니까 당연히 where이라는 걸로 바꿔도 나쁘지 않아. 여긴 where 괜찮고. 다시 앞으로 가면 fail이라고 하는 거는 왜 체크했냐면 동사 자리라고 하는 걸 좀 봐라라는 거였어. 주어가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task인데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 그걸 좀 보려고 했고. 자, 이쪽에 endangered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로서 A를 쓰고 그 뒤에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as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그러면 B로서 A를 동사하다. 이런 의미인데 동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고 요때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거는 B에 나와 있는 요 자리에 단어의 성격을 뭘 쓰면 좋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려는 거야. 요때는 형용사하고 명사를 쓴다. as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as 뒤에 endangered라고 하는 멸종위기에 처한이라는 수동의 의미의 PP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됐고 여기에 designating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ing를 이렇게 설명했지. 자,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원래 propose라고 하는 단어가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 이 propose는 뒤에 목적어로서 ing하고 투동사 원형을 다 써. 원래 다 쓴다. 그러면 여기에 to list를 쓰고 이쪽에 to designate를 쓰면 어떨까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왜냐하면 ing를 썼을 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제안할 때.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건 꼭 해야 돼라는 의미에서 제안하는 게 있겠지. 그때 투동사 원형을 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FWS라고 하는 이 단체를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았지. 그래서 고소를 당한 후에야 겨우 등재하는 걸 마쳤기 때문에 이 FWS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가 to list하고 to designate를 쓰게 되면 얘네의 적극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이건 원칙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단어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가는 거야. 2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된 것 같고 3번은 내용이 좀 길어. 잠깐 쉬었다 가자.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측정과 현상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제목은 좀 크게 쓴 것 같아. 과학, 철학, 그리고 물리적인 지리학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렵다. 설명을 천천히 좀 할 거야. 우선 표시 좀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EBS 교재는 그 EBS 출판사에서 나름 또 출판할 때 그 영어에 담당하는 아마 팀도 있을 거고 해석을 연구를 좀 많이 할 건데 해석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짚어줄 거야. 첫 단어부터 조금 애매하게 좀 나와 있는데 translate라는 단어가 원래 번역하다라는 걸로 쓰이지. 근데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말로 옮기다 이런 걸로 아마 나와 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바꾸다라고 보면 돼. translate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번역하는 거고 형태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도 translate라고 하는 단어를 형태를 바꾸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이론을 바꾸는 거야. 뭘로 바꿀 거냐면 어떤 것으로 바꿔. 이게 can be assessed. 평가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꿔. 어디에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뒤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어렵긴 한데 우선 앞에부터 좀 보면 이론이라고 하는 과학에서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힘의 원리를 따지는 뭐 F는 MA와 같은 것들. 그럼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측정될 수 있는 뭔가로 이제 바꿔보면 아 이게 뭔지 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론을 측정될 수 있는 거 어떤 걸로 바꾼다는 얘기는 실험을 하는 거 아니야.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이론을 바탕으로 뭔가 실험을 하면 그게 theory라고 하는 이론을 측정될 수 있는 뭔가로 바꾼 거지.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뒤로 한번 가볼게. 종종 가정됩니다. 여기 가주어, 진주어로 나와 있고 뒤에 내용이 종종 가정된다라고 해. 현상이 있는데 측정되고 있는 현상이 the same, 똑같다라고 그렇게 종종 가정된대. 그리고 no matter이란 말을 쓰게 되면 양보의 의미로 좀 갈 수 있지. 자, 뒤쪽만 잠깐 보면 그것이 측정되는 방식. 그럼 붙이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더라도 측정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종종 가정된다라는 거야. 뒤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선 해석한다. 이러한 것들은 do not alter, 바꾸지는 않아. 뭘 바꾸지 않냐면 속성을, 그 현상의 속성을 바꾸지는 않아. being measured, 측정되고 있는 현상의 속성은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뭔가 바꾸는 것이 있지. 그게 이제 실험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실험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바꾸는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즉 측정되고 있는 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바뀌지는 않겠지. 측정하려고 하는 건 항상 동일할 테니까 요걸 이제 언급을 좀 한 부분이야. Without this assumption, 이 가정이 없다면 측정, 뭐와 뭐 사이에, 서로 다른 개인들 사이의 측정, 이렇게 한번 묻고 made부터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times까지 다시 한번 묶고 두 개의 괄호가 앞에 있는 measurement라는 예를 동시에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between이 한 번, made라고 하는 분사가 또 한 번.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건데 서로 다른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not be compared.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안 하면 본질적인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달라져서 여기에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좀 했어.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지. 근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고 요 뒤의 내용이야. 그래서 뒤쪽 내용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however, 그 가정이 앞에 나와 있었던 가정이 뭔지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여기에서 측정되고 있는 현상, 이것은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이 가정이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견해를 옳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거야. 이 가정이 뒤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해. 왜냐하면 과학에서 다른 어떤 측면을 봤더니 안 맞는 게 생기더거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과학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물리학이 들어가는 거야. 양자 물리학은 너희가 이제 뭐 양자 물리학, 물리를 좀 들을 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양자 물리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에도 잠깐 언급한 것일 수 있겠는데 여기 어떤 식탁이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 위에 물건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움직이지 않아. 누가 움직이거나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치우거나 하지 않으면 얘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이 칠판은 여기에 당연히 고정되어 있지. 지금 봐도 그렇고 내일 봐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사람 봐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칠판은 여기 있다고 보겠지만 하지만 이 물건을 좀 더 자세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가장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구성 물질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지 않아. 얘네 진동해. 계속 움직인다.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이 진동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얘가 정지해 있다고 볼 수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거는 이 물건이 관찰하는 그 순간에 여기에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봐.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상대적인 걸 따져.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11강의 3번에서는 절대적인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실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었지. 근데 그게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됩니다. 라고 해서 그때 내가 양자 물리학을 얘기했지. 그게 이제 이후 양자 물리학인 거야. 요거 다시 가볼게. 그래서 양자 물리학,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은 상대적인 걸로 보고 고정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 거야, 사실. 이 양자 물리학 안에서는 there is a view, 이런 견해가 있대. 어떤 견해가 있냐면 observer, 관찰자와 phenomenon,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cannot be separated,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얘는 다른 곳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변화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이긴 하겠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얘는 계속 진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래서 관찰자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을 해. 두 개가 뭘 구성하냐면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즉 측정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i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아. 뭐가 가능하지 않냐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separ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분리를 하려면 뭐뭐로 붙어 분리를 하겠지.
그러면 made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었던 measurement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되겠네. 단독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이루어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뒤쪽에 여기에 측정 시스템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야. 두 개는 항상 붙어 있을 테니까. 이 측정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그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이 측정 시스템에서 measurement라는 것만 딸랑 떼어내서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 개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했다란 얘기는 걔가 온전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를 보는 거고, 이게 관찰자가 볼 때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얘는 이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관찰자랑 같이 가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야. 양자 물리학에서는. 앞쪽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속성이 안 바뀐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it is assumed that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뭐라고 했냐면 often이란 말을 썼어. 그러니까 이 뒤에 가정되는 것이 절대적이고 항상 이런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가정이 돼.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often을 쓴 거야. 뒤로 가볼게. 요 3번은 좀 어려워. 너희가 설명을 듣고 100% 다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보고, 선생님도 이 지문을 하루 동안 봤어. 계속 찾고 이것저것 뒤지고 해서 겨우 알아낸 게 요 정도야. 그럼 너희는 더 봐야지. 더 많이 읽어봐야 돼. 계속 고민하고. 측정이라는 것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become combined, 혼합됩니다. 끊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관계 속에서 혼합되게 되는 거고, 어디에서? measurement system이라고 하는 측정 시스템 속에서 끊어질 수 없고 단절될 수 없는 그런 연결 관계로 이 측정이라는 것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어. 그럼 그걸 나중에 측정을 하겠지. 누가 하냐면 관찰자가 할 거고. 이 다음 문장.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있대. 별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대. 누구에 대한 존재? 현상에 대한 존재를 따로 말하는 건 힘들어. 현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칠판이 여기 있는 것도 현상이니까 이렇게 이거를 별도로 말하는 건 힘들고, 그리고 그래서 또한 그러므로, 그래서야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to talk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to talk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병렬 구조로 되어 있네. 요 뒤에 거를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야. 뭘 말하는 거? 독립적인 측정. 그 현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측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다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상이 뭐야? 그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현상인 거잖아. 결국은 관찰자하고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을 측정하는 것도 당연히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 within 뭐뭐 안에서 supposedly라는 단어, 이거는 뒤에도 나올 거지만 두 개가 있다. 아마도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이른바, 소위 이런 의미로도 쓰여. 아마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우리가 이른바 뭐뭐뭐 이런 말을 쓰잖아. 근데 이른바 소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라는 의미야. 이른바 뭐뭐뭐 이렇게 쓸 때 이른바 객관적, 소위 객관적인 단단한 과학, 물리학의 단단한 과학. 근데 해설지는 아마 이거 해석이 안 돼 있을 거야. 이 부분이. 이건 이따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만 한번 넘겨볼게. 그래서 이른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 물리학 안에서 뒤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리학 안에서 뭐가 있는데? It is accepted.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야. 뭐가 받아들여진다는 건데? 현실과 그리고 how it is measured. 그 현실이 측정되는 방식이 form은 동사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 뭐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그냥 해석하면은 뭐 그런 것 같아라고 보겠지만 이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용어로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럼 우리가 이 지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봐야지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이 단어를 왜 썼냐는 거야. 이런 단어들. 이거 봐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잖아.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나 이 과학적인 내용들은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사람들이 소위 객관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이 된 거야. 그럼 여기에 hard science는 뭐냐면 이 단어를 모르면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게. soft science도 있겠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어. 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거야. 그래서 규칙이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 자연과학이야. 그럼 soft science는 좀 부드러워.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살짝 유연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 하지만 물리학은 지금 여기에 물리학 안에 있는 규칙이 여기서랑 저기서랑 규칙이 다를 수가 없어. 단단하게 고정된 과학이잖아. 그래서 얘를 hard science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과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조차도 뒤에 나와 있는 현실과 그것이 측정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본다는 거야. 같이 가야 된다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측정과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좀 봤던 거고 이게 좀 어려웠지. 자, 문법적인 것들을 좀 보면 아까 여기는 동사 때문에 명사 아니고 좀 체크한 거고 reality부터 여기에 measured까지가 하나의 주어 자리로 좀 쓰였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앞쪽에 within which라고 하는 거에서 it was made라는 요 it은 측정이야.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지 비동사 pp는 완전한 구조로 본다라고 했어.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썼고 이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럼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거면 얘도 where이라는 걸로 바꿔도 괜찮다. 괜찮은 부분이야. 앞쪽에 또 문법이 뭐가 있나 봅시다. No matter 다음에 how를 썼는데 no matter이라는 요 단어를 쓰게 되면 얘는 부사 성질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문장이 다 끝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부연 설명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how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썼는데 혹시 what 같은 단어는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얘는 안 돼.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근데 여기는 완전하잖아. 비동사 pp. 그래서 완전한 구조에서 how를 쓰면서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가 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연결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법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내용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그냥 보기에는 좀 힘들 거야. 4번 갑시다. 뒤쪽에. 4번에 나와 있는 책은 Language Culture이라고 하는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 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한 어떤 이 문화 안에 포함되고 사회 속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표시합시다. 아, 내년부터는 고3 안 해야겠어. 너무 힘들어. 수업 준비하기. 소재는 타 언어를 원시적 언어로 여기는 잘못, 다른 언어를 조금 못한 걸로 여긴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언어에 관련된 거는 13강에 또 나온다. 왜 특정한 언어들이 mistakenly라고 하는 거는 잘못해서 부사야.
잘못 여겨질까? 생각될까? 뭐라고? 원시적인 것으로. 그럼 질문을 던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이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쭉 설명할 거고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있대. 일부 사람들은 여기는데 다른 언어들을 뭐라고 여기냐면 추하거나 아니면 원시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여긴대. 만약 그 언어들이 make use of 사용하면 소리나 또는 소리의 조합을 사용한다면 근데 이 소리나 소리의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unclear,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나 소리의 조합을 사용한다면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소리가 greatly, 굉장히 크게 다르기 때문에 뭐랑 다를 거냐면 요놈들하고 다르니까 요 those는 앞에 나와 있었던 sounds를 얘기하는 거고 이 언어들의 소리들이랑 다르니까 그러면 요 언어는 또 누구 거야? 그들 자신이 말하는 언어. 뒤에서 계속 붙이고 해놨어. 그러니까 빠르게 좀 보면 일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을 원시적으로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언어가 어떤 소리나 소리의 조합을 사용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언어의 소리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리에 대해서 뭔가 낮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문법적인 건 이따가 다 설명할게. 그러한 견해는 뒤에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요거 때문이야. ethnocentric, ethnic, 민족이지. centric은 자기 자신이 될 거고 그래서 자기 민족적인 그러한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럼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 the characteristics, 특성들이 자신만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obviously, 분명히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뒤로 가볼게. 체크 한번 해보고. 하지만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발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 누구에게? 화자들에게. 어떤 화자? 그냥 어떤 언어가 있어. 그 언어의 화자들, 어떤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발음할 수 없게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 이거 이제 부연 설명했고 그리고 이 단어들은 그래서 발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여겨져. 뭐라고 여겨지냐면 뭔가 모호하고 아니면 심지어 기괴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단어들이 요 단어들이 동사가 or 이렇게 와서 이 단어들이 실제로 봤더니만 쉽게 습득이 돼. 누구에 의해서? 심지어 가장 어린 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원어민이라고 하지. of the language. 그 언어의 원어민이니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획득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언어에서 그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자, 우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여기에 they는 words야. 어떤 언어의 화자들이 뭔가 발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나타나. 어디에? 요 언어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단어들이 나타나는 언어. 그런데 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린 사람들 보니까 요 사람들은 잘 획득하던데 그게 뭐가 이상하고 뭐가 기괴한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지. 요 사람이 말한 거는 뒤에 마지막 저기 룩스만 체크하면 돼.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화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체코의 단어, 요 단어가 있어. 우리가 이 단어 뭔지 모르겠고 근데 그 단어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 동격으로 다 설명했네. 이 단어의 의미는 you flicked off
something with your finger 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튀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요 단어가 여기 주어 looks 동사 매우 이상하게 보여. 그리고 그것의 발음은 아마도 들릴 거야. 어드도 이상한 거야. 이상하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들릴 거야. 왜냐하면 there is no vowel. 모음이 없거든. 전부 다 자음이야. 쭉. 모음이 없으니까 그 8개의 자음들 사이에 consonant라고 하는 것이 자음이고 그러니까 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들린다. 그런데 앞에서 봐봐. 요 내용이 왜 나왔나 생각해보면 요거 때문이야. 이거. 어떤 언어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발음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한 거야. 미국 영어를 말하고 있는 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상하고 발음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뒤쪽에 체코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이 단어는 그냥 단지 또 다른 단어일 뿐이야. 이렇게 앞뒤 내용을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좀 됐지. 타 언어를 원시적으로 여기는 잘못된 모습에 대한 언급을 좀 했던 거고 looks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여줬는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요 단어가 s가 붙었으니까 복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요 단어야 단어. 요 단어 하나. 그래서 s를 붙여야 돼. 이 부분 복수가 아니라. 그리고 in which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지. 전치사 관계대명사 occur가 자동사니까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졌고 그럼 이 언어에서 얘네가 나타나는 거니까 얘도 where이라는 걸 써도 괜찮아. 이 부분 앞쪽에 or는 아까 설명했었고 저기는 words가 주어라고 했고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얘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보는 거지. consider A, B라고 하는 걸로 쓰여서 A를 B로 여기다. 그래서 요 B라고 하는 것에 뭘 쓰냐면 형용사하고 명사를 써.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considered 목적어 없으니까 비동사 PP 썼고 형용사는 남아있는 구조. 앞쪽으로 가면 unclear those 여러 개가 좀 있었네. 여기 나와 있는 건 동격 아까 표시했었고 3개만 좀 볼게. 이렇게 3개. 얘부터 볼게. 여기에 those라고 하는 걸 썼는데 우리가 A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똑같은 A로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앞에 있는 A를 그대로 쓰진 않겠지.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럼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단수면 that을 쓰고 복수면 those를 쓰면 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비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비교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은 than이나 as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비교는 2개 이상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다 비교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대. 똑같으려면 2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똑같은지 알지? 아니면 다르대. different. 아니면 similar. 비슷하대. 전부 다 비교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도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다면 that이나 those를 쓰지. 여기에 different가 있어. 이쪽에. 그래서 those하고 sounds하고 연결이 됐던 거야. unclea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find라고 하는 앞쪽 단어 때문에 좀 쓰인 거야. find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쓰는 게 기본 원칙. 그래서 목적어가 형용사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없잖아.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which나 that 정도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는 없겠고 그러면 이 자리를 unclearly 뭐 부사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체크한 거다. 요 위에 to be
thought라고 하는 단어 뒤에 to be를 어떻게 써서 만든 걸까 생각해보면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어 쓰고 그 뒤에 to be를 쓰거나 안 쓰면서 형용사를 가질 수 있어. A가 뭐뭐라고 생각하다야. 그래서 to be가 지금 이 구조에서 나온 건데 thought라는 단어 뒤에 목적 없으니까 비동사 PP 됐고 남아있는 to be 그대로 쓰고 형용사 썼고 이렇게 해서 4번에 나와 있는 문법도 모두 다 마무리. 마지막 문장을 좀 뺐네. 잠깐만 봅시다. 여기였지? 여기 부분 뺐네. 이 문장은 지금 which부터 뒤에 나와 있었던 used까지 한 문장, and 나오고 how부터 utterances까지 한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주어 자리에 쓰인 거야. 그래서 어떤 발화 소리가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소리 이게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그 소리들이 they는 여기서 사운드를 가리켜 이 소리들이 합쳐지는지 그래서 단어와 발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지 이게 투동사 원형이다라는 거는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뭐뭐 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또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뒤로 연결된다고 봐주면 돼. 소리들이 합쳐지면 단어가 되겠지. 단어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게 utterance야. 발화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쳐져서 단어와 발화를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From one language to the next라고 하는 언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speakers, 화자가 있는데 of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speakers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여기 no가 붙었으니까 부정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겠지. 어떤 언어의 화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언어의 화자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no가 붙어서 뭘 주장할 수 없냐면 자신들의 언어가 has done, 이루어냈다. 뭐를? 선택을 또 뭔가 혼합하는 것을 어떻게 더 잘, 다른 언어보다도 선택과 그리고 혼합을 더 잘 해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거고 양쪽에 나와 있는 이 앞에 게 주어, 복수지. 그래서 very 썼고 얘는 자동사야. 비동사 PP 쓰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12강을 마무리했습니다.